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자전기 프로그래밍 실습 담당 교수 이영호입니다. 9장의 주제는 문자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었죠. 문자들을 길게 나열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C 언어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다른 개념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자를 의미해요. 단일 문자를 문자라고 하고요. 값을 저장할 때도 따옴표가 종류가 달라서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하고요.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를 합니다. 이때 문자열도 하나의 글자도 문자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방법이 작은 따옴표냐 큰 따옴표냐를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될 때는 다음과 같이 문자 A는 문자 A 값만 저장이 돼요. 그래서 1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자열의 맨 끝에 마지막에는 널문자라는 것이 저장이 돼서 붙게 됩니다. 따라서 문자열 A에 대해서는 메모리에 저장될 때는 문자열 그 자체값, 순수값 A와 함께 맨 마지막에 널문자를 추가를 함으로써 총 2바이트 크기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 이 차이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열 상수하고 문자열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자열 변수, 문자열 상수는 문자열 리터럴, 즉 예를 들어서 SKKU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를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했을 때 문자열 상수라고 합니다. 값이 변하지 않죠. 반면에 문자열 변수는 정확히 말하면 변수는 아니고요. 배열을 뜻합니다. C 언어에서는 데이터 타입의 종류 중에서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는 문자열 타입이 없기 때문에 문자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문자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열 변수라는 표현은 문자 배열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자가 배열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캐릭터형 배열 생성해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함으로써 문자열을 저장하고 표현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해주는 방법은 일단은 널문자가 포함되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문자열의 길이보다 하나 더 플러스 1을 해서 널문자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배열의 크기는 딱, 딱 플러스 1을 해서 저장할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을 꼭 맞춰서 해 주셔도 되겠지만 넉넉하게 더 크게 잡아주셔도 돼요. 더 작게 잡아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크게 잡았을 때는 배열의 크기를 더 넉넉하게 잡았을 때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메모리 공간을 낭비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저장할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이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문자열 리터럴을 이용해서 문자 배열을 초기화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로 묶어서 그 안에 값들을 나열했잖아요. 근데
문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열 리터럴 값, 문자 상수값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바로 문자 배열의 초기 값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장될 때는 각각의 문자들이 배열의 인덱스에 하나씩 순서대로 대입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코드에서는 배열의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제 문자열의 길이가 10이에요. 근데 널문자가 그러면은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널문자가 저장이 되지 않은 채로 애매하게 저장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때는 널문자가 저장이 안 되면은 엉뚱한 메모리 공간에 있는 주소값, 어, 다른 값을 건드릴 수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 리터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열 리터럴을 이용해서 초기화해 줄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기껏 저장할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초기화를 해주면은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으니 굳이 저장할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에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널문자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 앞서 설명드렸던 저장할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학습하고자 배우고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널문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코드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str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 문자 배열이죠. 문자 배열에 abc를 저장하는데 abc 플러스 널문자까지 저장이 되겠죠. 따라서 배열의 크기는 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325라고 하지 말고 널문자가 포함됐음을 이렇게 잊지 마시고 배열의 크기는 4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배열을 널문자로 초기화하려면은 널문자 값은 큰 따옴표로 공백 없이 묶어주면은 널문자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문자 배열에 아무런 값도 없는 상태에서 초기화를 시켜주고자 하면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널문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 배열을 이렇게 생성하고 초기화를 했으면은 문자 배열의 사용은 문자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똑같아요. 전에 여러분들 배열 배웠잖아요. 배열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자열 내용을 학습하시면은 음, 2배의 학습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문자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문자에 접근을 해서 그들을 다 긁어 모으면은 전체 문자열이 완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BC라고 초기화가 되어 있는 문자 배열 str에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면은 A라는 값을 대입해 주는 거죠. 0번 인덱스에. 즉 배열의 0번 인덱스인 첫 번째 문자 값이 대문자 A로 바뀌겠죠. 그래서 결과는 라지 A 그리고 소문자 BC 형태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배열을 다루어 줄 수가 있어요. 전체 문자를 출력할 때는 형식 지정자 %s를
지정을 해서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형식 지정자에 관해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d, %f, %c 등을 주로 사용을 하셨는데 배열 같은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s를 지정을 해서 문자열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의 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형식 지정자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뒤에 문자 배열의 이름을 써주고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서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렉트로 형식 지정 없이 문자 배열 이름만 써서 출력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문자열 포맷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배열에 문자열 리터럴을 직접 대입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초기화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처럼 배열 이름만 써서 이렇게 배열 이름만 쓰면은 변수로 취급할 거 아니에요. 변수에 문자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기본 데이터 타입에는 문자열 타입이 없기 때문에 변수에는 저장할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배열 이름만 쓰면은 변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반드시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0번에는 문자가 들어가야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A라든지 A, B라든지 문자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번 인덱스라는 공간은 1바이트, 즉 하나의 문자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처럼 작은 따옴표로 묶어진 문자 데이터를 저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자열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예제 9-1이고 문자 배열의 선언 및 초기화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 이 순서대로 코드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str1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은 크기를 15로 넉넉하게 잡은 거고요. 물론 이때는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생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0이라는 값을 생략하고 대괄호만 빈 대괄호만 넣어서 선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BC가 저장되어 있고 str2라고 하는 문자 배열에는 very long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해 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str3에는 ABC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했는데 이때는 배열 크기를 생략해 줬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str4라고 하는 문자 배열에는 널 문자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빈 문자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변수 int 타입의 변수 i를 선언해 줬고요. i는 제가 예상컨대 문자 배열이니까 인덱스를 통해서 반복해서 모든 배열 내에 있는 모든 문자를 출력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번째 줄에 보시면은 배열 str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자 배열이 있었죠. 첫 번째 문자 배열에 대해서는 0번 인덱스, 즉 첫 번째 문자를 라지 A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str1이라고 하는 내용, 이거는 텍스트 그대로 출력되는 내용이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 지금 포문에 의해서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하니까 i는 0부터 str1 배열에 저장된 값이 널 값이 아닐 때까지 느낌표는 not이죠.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널 문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문자열이니까. 널 문자를 만나면은
넓은 자를 만나면은 반복하지 않죠. 예. 같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넓은 자 이전에 순수 문자열만 순수 문자열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수 문자열의 개수만큼 반복을 했으니 그 개수만큼 각각의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출력을 해주면은 이 부분 하나씩 출력해서 가로 방향으로 쭉 연결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전체 문자열 형태로 해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줄바꿈 처리를 해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자 배열이었죠. str2는 %s라고 하는 스트링, 즉 문자열 형식으로 지정해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출력을 해줬는데 출력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죠.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저는 str 이 변수에 대해서, 배열에 대해서는 배열 크기가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자열의 길이가 초과해 버렸죠. 배열의 크기보다 더 커져서 문자열이 전부 저장이 안 되고 잘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나머지 내용들이 깨져서 출력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는 문자열의 전체 길이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게끔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자 배열인 str3에 대해서 출력을 했는데 abc가 나오는 이유는 초기값이 abc니까 그대로 어떤 가공 처리 없이 그대로 출력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str4라고 하는 배열은 문자 배열은 널값을 저장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내용도 출력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출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9-1 실습 프로그래밍 실습을 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문자열 내용을 조금 음, 다른 내용으로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도 하고 바꿔서 배열의 크기도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기본 프로그래밍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표준 함수들 여러 개의 표준 함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였던 게 여러분들 항상 인클루드 시켰던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표준 입출력 함수부터 관련된 표준 함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 먼저 표준 문자열 처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함수를 통해서 해당 문자열을 연산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자열 처리 함수가 가운데 있는 함수 이름이에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str length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str copy는 문자열의 복사, str cmp는 문자열 비교해주는 거고요. str cat은 문자열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문자열을 연결해줄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특징은 입력, 처리, 출력 3단계, 3개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반환해 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표준 문자열 처리 함수를 아래에 있는 테이블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반드시 인클루드 시켜줘야 합니다. 이 스트링 헤더 파일에서 문자열 처리 함수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클루드 시키지 않으면은 컴파일 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str length부터 나머지 str 톡이라고 하는 토큰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번 학습 내용에서는 문자열에서는 일단은 캣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str 캐릭터라든지 st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탐색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인수이자 매개 변수 str은 대상 문자열이 되겠고요. 예, 특정 문자열이 되겠고 그 특정 문자열에서 찾고자 하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지정을 해주면은 찾은 문자열이나 문자의 주소 값을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주소를 리턴해주기 때문에 그 리턴 값을 바로 활용할 수는 없겠죠.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소를 또 참조를 해서 포인팅을 해서 역참조해가지고 실제 값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length부터 str cat까지는 관련된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학습 내용들이 뒤에서 이어지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문자 처리 함수, 앞서서는 문자열 처리였고요. 이번에 문자 처리 함수는 C타입 헤더 파일, 이 C타입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역시 인클루드 해줘야 되고요. 대표적인 함수들은 알파벳인지 숫자인지를 검사해주는 isR num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름 재밌네요. isR num. 알파벳하고 넘버를 줄여서 합친 이름으로 했네요. 그리고 is알파는 알파벳인지 해당 인수에 들어가 있는 ch 값이 문자여야 되겠죠. 한 글자. 문자가 알파벳인지 검사하고 is digit은 숫자인지 검사하고 is lower라든지 is upper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에 있는 인수를 소문자 또는 대문자로 변환시켜 줍니다. 나머지 쭉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is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백 문자인지 검사를 하는 내용 것이고요. 아까 변환해 준다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변환해 주는 거는 to예요. to. to lower와 to upper는 각각 소문자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is가 붙어 있는 것은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자가 소문자인지 또는 대문자인지를 검사를 해서 맞으면은 true를 아니면은 거짓이면은 false를 반환해주는 논리값을 반환해줍니다. 앞선 숫자라든지 알파벳 검사하는 함수들도 마찬가지로 결과값 반환해줄 때 논리값인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표준 문자를 출력 함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는 printf라든지 scanf 함수가 있고요. 이때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예요. 이걸 말씀을 안 드렸었나요, 전에? stdio는 플레임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표준 입출력이에요. 표준 입출력 스탠다드. 그다음에 스캔프하고 프린트F는 다들 아시는 거니까 스킵을 하고 S하고 put S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et S는 한 줄의 문자열을 읽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자열, 여기서 S는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문자열 말고 문자를 get하는 것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get ch가 있습니다. get 캐릭터 함수를 이용하면은 한 개의 문자를 읽어드리는데 특이점은 엔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하나의 문자만 입력해도 get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putstring, putS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니까 문자열을 출력하고 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getS의 다음에 언더바 s가 있는 것은 scanf 다음에 예전에 아시죠? scanf만 쓰면은 그 워닝 경고가 뜨니까 그때 그 정의 오류가 경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크로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getS 역시 getS만 쓰면은 경고문이 발생하니까 때는 경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크로 처리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언더바 s가 붙어 있는 안전한 타입의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비안전이라는 게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안. 자, 이번 내용부터는 앞서서 처음에 제가 표준 문자열 처리 함수 중에서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str, length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산출해주는 함수인데요. 널문자를 제외한 문자열의 길이를, 즉 문자열의 개수가 되겠죠. 순수 문자열의 개수를 산출해줍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해당 함수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예전에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선언해 준 부분이 있었잖아요. 함수를 선언해 줄 때 함수의 원형을 기술했던 것처럼 이 해당 내용은 함수의 원형, 즉 strlength 함수의 원형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포인터를 써요. 실제 코드에서 strlength 함수가 사용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괄호 안에 인수값을 넣어서 이 str은 문자 배열이겠죠. 예. 일반 변수가 아니고 문자 배열이 되겠습니다. 문자 배열의 이름을 넣어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열 리터럴 값, 문자열 상수를 직접 넣어서 큰 따옴표를 묶어서 길이를 산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str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에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과 함께 널문자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strlen, length, str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을 인수로 넣었을 때는 문자열의 길이는 순수한 문자열, 즉 널문자를 제외한 5글자가 되므로 5라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굿바이는 리턴 값이 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중간에 띄어쓰기도 문자의 개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포함이 돼요. 널 문자는 제외되고. 그래서 리턴 값은 8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 예제로 9-2에 다양한 문자열의 길이를 산출하는 관련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strlength라고 하는 문자열 처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외에도 스트링 헤더 파일을 이렇게 include 구문을 이용해서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메인 함수에서 첫 번째 코드는 문자 배열 str에 대해서 크기를 1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초기 값으로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리터럴을 저장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배열에 저장되니까 H부터 0번 인덱스 그리고 E는 알파벳 E는 1번 인덱스 순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배열 내에 모두 저장이 되겠죠. 널문자까지 이때는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변수인 len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에는 초기 값을 0으로 표기화를 해줬고요. str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출력해주면서 실제 값은 strlength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 배열인 str의 어, 그 길이를 출력해 주도록 해줬습니다. 이때는 hello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열 값을 제외하고 순수 HELLO 다섯 글자죠. 5라는 값을 리턴해 주므로 5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출력 코드에서는 printf 함수가 사용된 부분에서는 이번 학습 내용과 별개로 이렇게 전에 그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역슬래시 n은 줄바꿈 처리를 해줬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또는 역슬래시를 출력해주고 싶을 때는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해당 특수 문자를 출력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큰 따옴표를 출력을 해주고자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준 겁니다. 역슬래시 없이 큰 따옴표만 써서는 큰 따옴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문자별을 인수로 넣지 않고 문자열 상수를 다이렉트로 넣어서 굿바이에 대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산출해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백 문자까지 포함해서 8글자 8을 리턴을 해주니까 8이 출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열 str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hello죠. 문자열 형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줬으니까 hello가 그대로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변수 렌에는 앞서 그 문자열 길이를 산출했을 때 str에 대해서는 5라고 했었잖아요. 5라고 하는 값을 변수 렌에 저장을 해줬고요. 즉 현재 렌에는 5라고 하는 문자열의 길이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렌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렌-2를 널로 했네요. 자, 이거는 좀 재밌는 코드네요. 백스페이스 키처럼 뒤에서부터 지워지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내용 설명이 없죠. 그냥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영문을 직역할 수도 있고 의역할 수도 있잖아요. 의역을 해서 설명드린 거고 교재에서는 직역해서 코드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이 널이 아니면 맨 마지막 한 문자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능을 잘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은 컴퓨터와 관련된 기능에서 살펴보면은 키보드 상에서 백스페이스 키 있죠? 그 백스페이스 키처럼 맨 뒤쪽 글자부터 지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코드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대신에 문자열의 길이가 최소 1 이상일 때만 지워지니까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len-1이라고 한 것은 맨 마지막, 렌이 맨 마지막 글자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크기만큼 문자열의 개수도 맨 마지막보다 -1을 해줘야지. 자, 지금은 5니까 5-1을 해줘야지 4번. 4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삭제해 줄 수 있잖아요. 5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인덱스 번 5에는 알파벳 5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열 문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배열에 저장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애를
만약에 널문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음, 일단은 변수 렌에는 str 배열의 문자열의 길이, 순수 문자열의 길이를 산출해서 5를 저장하고 있고요. 번호를 써야 되겠네요. 0, 3, 4, 5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n을 5로 설정하면은 5-1을 했을 때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해준 이유가 바로 램만 적으면은 맨 마지막 인덱스를 열문자로 바꿔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널문자는 실제 순수 문자가 있는 부분부터 삭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던 알파벳 소문자 5는 널문자로 바뀌겠죠. 널문자는 출력을 해도 화면상에 출력이 안 되므로 이렇게 같은 5만 하나 뺐는데 의미가 확 달라지는데요. 헬로우에서 헬로 바뀌네요. 네. 만약에 반복문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반복될 때마다 점점 한 글자씩 줄어들면서 맨 마지막 H 내지는 완전히 모든 문자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 키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스페이스 키 대신에 재미삼아서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백스페이스 기능이 구현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스페이스바인지를 if문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서 스페이스바를 입력했을 때에는 지금처럼 백스페이스 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주면은 좀 장난스럽지만 누군가를 속일 수가 있겠죠. 해커들이 주로 많이 하는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는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째 줄에서는 음, 앞서 설명했던 str 배열에 대해서 문자를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5가 삭제된 헬이 출력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코드는 간단하니까 금방 작성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딱 시간상 이 코드 실습하고 10분간 쉬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함수는 문자열 복사를 할 수 있는 복사가 가능한 str 카피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함수의 원형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고 할게요. 호출할 때는 인수라고 설명드렸는데 원형이기 때문에 소스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문자 배열 또는 문자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문자 배열하고 문자열을 나눈 이유는 문자 배열을 말 그대로 배열로 선언을 해서 매개 변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열, 여기서 문자열이라는 것은 문자열 리터럴, 상수값을 얘기해요. 큰 따옴표로 묶어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 배열 형태도 되고요. 또는 문자열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값을, 소스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값을 destination 매개 변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복사를 해주고 최종 결과값으로는 destination 문자열 값을 리턴을 해줌으로써 복사가 된 소스로부터 복사된 문자열 값을 결과값으로 돌려줍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보통 소스를 앞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에 기재를 할 수도 있어요. 혼선을 겪어서 착각해서 이때는 소스에 해당되는 문자 배열 또는 문자열은 두 번째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호출이니까 인수라고 해야 되나 또? 네. 인수, 두 번째 인수로 해서 호출할 때 값을 넘겨주는 게 되는데, 원본에 해당되는 문자 배열 또는 문자열은 두 번째 인수로 지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사하는 내용은 이렇게 1대1로 인덱스 번호와 동기화해서 1대1로 문자 하나하나씩 복사를 해주게 된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널문자까지도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str 카피 함수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에서는 지금 버전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19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퍼 오버런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게 버퍼 오버런이라는 것은 버퍼 즉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잖아요. 임시로 저장하는 버퍼 공간보다 더 큰 문자열을 저장하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str 카피 함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소스에 해당되는 문자 배열 또는 문자열이 있는데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죠. 무조건 데스티네이션은 문자 배열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문자 배열의 크기가 원본의 문자열의 크기보다 더 작은 배열이라고 했을 때 이때 버퍼 오버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스에 있는 문자열 값, 문자열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복사를 해주므로 이처럼 원래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문자 배열이죠. str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소스는 문자 배열 또는 문자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문자열이네요. 문자열 값을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문자별 str에다가 복사를 해주는데 배열의 크기가 4예요. 반면에 문자열은 5글자 플러스 1이 되겠죠. 널값까지. 그래서 str 배열의 크기는 실제로는 여기까지잖아요. 3번까지, 3번 인덱스가 마지막인 이 상태에서 문자 리터럴 값인 ABCD를 와 함께 널값까지 복사를 하다 보니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 알파벳 E와 널문자는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저장이 되겠어요? 저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저장이 안 되겠죠. 아까 문자열이 깨지듯이 출력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버퍼 오버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퍼 오버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때 컴파일 경고 또는 에러를 없애는 방법은 스캔F에서 컴파일 경고 없애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str copy 언더바 s를 사용하시거나 언더바 s를 붙이는 게 번거롭다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crt secure no warnings라고 되어 있는 매크로를 define을 통해서 이렇게 전처리기 구문 형태로 정의를 해두면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include 구문보다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먼저 써야 돼요. include 구문보다 매크로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define은 맨 위쪽에 오도록 기술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자,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은 방금 전에 학습하셨던 스트링 카피, str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주제가 카피가 아니고 맞바꾸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카피를 하는데 어떻게 맞바꾸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str 카피 함수를 언더바 s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경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크로를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과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까지가 문자 배열을 선언해주고 또 앞선 두 개의 문자 배열은 널 값으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여러분들 그 수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드렸었죠? 수합할 때는 두 개의 변수를 서로 맞바꿀 때는 변수 값을 맞바꿀 때는 추가적으로 임시로 저장할 수가 있는 임시 저장 변수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컵에 커피와 우유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잔으로는 서로 교환을 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한쪽에 붓는 순간 섞이므로 그래서 빈잔을 하나 두고 거기 그 빈잔을 활용해서 경유해서 서로 맞바꿔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템프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겁니다. 11번째 줄에서는 출력을 해줬고요. 12번째 줄에서는 스캔F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이번엔 두 개의 값을 입력받도록 해줬네요.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저장할 공간도 두 개가 돼야 되겠죠. 이때에는 배열이죠.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str1과 str2 배열에 각각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문자열을 각각 이렇게 전달을 해서 널 값에서 다른 값으로 이제 문자열이 바뀌게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에는 실제로 실행을 하고 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해줄 때는 띄어쓰기를 통해서 각각 두 개의 값을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엔터를 입력한 다음에 다음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줄에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뭔지를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첫 번째 값은 str1에 저장돼 있고 두 번째로 입력한 문자열은 str2에 저장돼 있으니까 다시 이번에는 스트링 문자열 형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 주도록 해줬고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맞바뀌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바로 여기서 두 문자 배열을 수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임시로 저장할 수가 있는 배열을 하나 템프 배열을 만들어 두고 str1에 있는 문자열을 템프라고 하는 문자 배열에 복사를 한 거예요. 복사를 해두고 다시 str2에 있는 문자열을 str1에다가 복사를 해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일단은 str1에는 str2 값을 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str2가 str1으로 바뀌게 하려면은 str1 값을 복사하고 있는 템프 값을 다시 str2에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두 문자 배열을 수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력을 해줬을 때 앞선 첫 번째 13번째 줄에 있었던 출력 내용과 반대로 돼 있으면은 제대로 교환이 된 거죠. 그래서
실행 결과 사례를 보면은 사용자가 망고와 블루베리를 입력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배열에는 망고가, 두 번째 배열에는 블루베리가 저장되어 있었으나 16번째 줄에서 18번째 줄까지 두 문자 배열을 수합하는 과정에 의해서 두 개의 문자 배열이 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 실습 예제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제 9-3 실습을 해보시고 응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게임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들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런 얘기하면 사행성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카드를 교환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나하고 상대방하고 카드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내가 가진 뽑은 카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꿀 기회를 준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바꾸겠습니까? 상대방하고 바꿀 기회를 줬을 때 바꿀 결정을 하면은 서로 두 개의 카드를 바꾸도록 해주고 안 바꿀래 하면은 이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결과를 보면은 예, 내가 바꾸길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드러나겠죠. 학습 내용으로 끝내면은 연장선이 없다라는 것은 그 학습은 단순 지식에 불과해요. 그리고 실용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프로그래밍 하실 때 기본 예제 외적으로 내가 이 예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볼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창작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공작, 창작 만드는 거.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법한 나이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브루마블과 같은 보드게임에서도 상대방과 나와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합하는 동작 원리만, 그 알고리즘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여러 분야로, 여러 뭐 컨텐츠로 해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을 비교해주는 함수인데요. strcmp라고 하는 함수는 좀 말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인수가 두 개예요. 왜냐? 문자열을 비교하려면은 적어도 대상이 두 개 이상은 돼야 되니까 지금 함수의 원형에서 매개 변수가 두 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매개 변수와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비교를 하는데 이때 기준은 알파벳 순을 비교를 합니다. 알파벳 A, B, C 순으로 각각 문자들끼리
배열 내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인덱스별 문자들을 1대1로 비교해 가면서 서로 같으면 0을, 만약에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두 번째 매개 변수보다 알파벳 순서당 앞선다. 그러면은 음수 값을, 만약에 뒷서면은 양수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는데요. 뒷서면이 맞는 표기법입니다. 뒷서면이 아니고요. 뒤서면이 맞는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코드를 통해서 둘 다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두 개의 문자 배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방금 전에 strcmp 함수를 적용하면은 0과 같은지, 즉 두 개의 문자열이 같으면은 리턴 값으로 0을 반환해 준다고 했었고요. 만약에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더 알파벳 순서상 더 앞서면은 음수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더 앞선다. 그러면 양수 값을 리턴을 주게 되고요. 따라서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이때는 이제 인수가 되겠죠. 두 개의 인수를 통해서 strcmp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 값으로서 0을 전달받았을 때는 이제 0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력 내용으로 같은 문자열이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같지 않을 경우에는 이 same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출력이 되지 않게 됩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는 둘 다 같은 문자열이므로 same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이 strcmp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맞췄는지를 검사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뜬금없이 정답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퀴즈 문제를 내는데 퀴즈 정답으로 지정해 놓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부분 점수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문장으로 그러니까 정답을 서술형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긴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strcmp 함수를 적용해서 정답과 비교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strcmp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두 개의 문자열을 다이렉트로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문자별 S1과 문자별 S2가 같은지를 이렇게 비교해주는 조건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조건식은 두 문자별의 실제 값 자체를 비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소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전에 배웠었죠. 배열과 포인터 학습하셨을 때 배열명만 쓰면은, 배열 이름만 쓰면은 배열의 첫 번째 주소, 배열 인덱스 0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 주소 값을 서로 비교해 주게 되는 연산이 수행되므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제 9-4에서는 문자를 비교하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앞선 코드 예시에서 이미 애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같은 문자열로 다른 값을 한번 넣어보시고요. 애플 외에 다른 값 넣어보시고, 두 번째 실행하실 때는 코드를 변경해서 두 개의 두 문자 배열이 서로 다른 문자열을 저장하도록 수정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9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문자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같은지를 비교하는 이 조건식은 주소값을 비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으면은 주소가 같습니다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소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다르겠죠. 대부분 달라요. 포인팅을 해서 S1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 배열을 S2도 같이 포인팅하게끔 해서 공유하지 않는 이상은 처음 생성할 때는 서로 각기 다른 메모리 공간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나온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줄에서는 두 개의 문자 배열을 비교를 해서 0과 같으면은 서로 일치하는 거니까 내용이 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출력을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드는 앞서서도 애플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문자열로 수정해서 똑같은 문자열인데 다른 문자열로 수정해서 첫 번째로 실행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실행 시에는 두 개의 문자 배열을 서로 다른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서 실행을 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함수, 세 번째 함수인가요, 이제? 스트링캣 함수는 두 개의 문자열을 서로 결합해주는 함수예요. 간단한 함수인데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죠. 함수의 원형이니까. 첫 번째 매개 변수의 맨 끝에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붙여서 연결시켜주는, 결합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때에는 버퍼 오버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또 되어 있는데요. 즉, 정리를 하면은 버퍼 오버런이 발생할 수 있는 함수는 이제까지 배운 함수 중에서 str copy 지금 다루고 있는 strcat 함수가 되겠습니다. strcat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문자 배열에 새로이 추가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문자 배열의 공간이 크기가 만약에 6개, 0번부터 5번까지 크기가 6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배열 내에 이미 문자열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버퍼 오버런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꽉 차 있지 않아도 추가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서 버퍼를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보면은 센텐스라고 하는 문자 배열은 넉넉하게 배열 크기를 100으로 잡아줬네요. 그리고 초기 값은 널 값으로. 워드라고 하는 문자 배열은 크기를 20으로 선언을 해놨고요.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아서 배열 워드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학습하셨던 strcat 함수를 이용해서 sentence라고 하는 배열이 있죠. 널 값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 값을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아무런 값도 없었으므로 결국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결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미 센텐스에 여기까지 봐야겠다. 굿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왼쪽에 있는 코드는 널 값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센텐스에 굿이라고 하는 god가 문자열 값으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job이라고 입력했으면은 이때에는 d 다음에 기존에 있던 센텐스 다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4번 인덱스부터 6번까지 JOB가 저장이 되고요. 물론 널 값까지도 같이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이 이후부터는
이후부터는 저기 배열의 크기가 100이기 때문에 남는 공간이잖아. 남는 공간들은 다 널값으로 채워집니다. 자,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도 앞선 패턴처럼 문자열 처리 함수를 배우고 그 해당 문자열 처리 함수를 실제로 적용해 보는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인데요. 여기서도 버퍼 오버런 가능성 때문에 매크로를 통해서 경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코드를 보고 책을 보고 작성을 하시니까 뭐 거의 그냥 따라하게 되게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떤 함수가 버퍼 오버런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는 알고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까지 배운 문자열 처리 함수 중에서 str copy와 str cat 두 개의 함수는 버퍼 오버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10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미 이 두 줄의 코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보죠. 두 파일문이 있는데요. 두 파일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구현했습니다. 두 파일문 같은 경우에는 본문이나 파일문과 달리 먼저 선 실행한 다음에 나중에 조건 비교, 선 실행 후 비교, 후 조건. 응? 그래서 두 파일은 조건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한 번은 실행이 된다고 했어요. 실행하는 내용은 반복 실행할 문장들을 보면은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문자 배열 워드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단어라고 먼저 물어보는 내용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프롬프트만 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사용자가 뭐를 입력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strcat 함수를 이용해서 sentence라고 하는 배열 크기가 100이지만 null인, 값이 없는 배열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붙여줬어요. 뒤에 연결해줬어요. 현재 null이었는데 this를 넣어주고, 그러면 null 값 다음에 this가 붙여진다는 것은 this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strcat 또 한 번 썼네요. 센텐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 다음에 띄어쓰기를 해줬네요. 왜 띄어쓰기를 해줬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이 실습 예제가 괜찮은데요. 하나의 예제에서 스트링 캣과 스트링 컴페어 함수 두 개의 함수가 혼재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학습 내용을 하나의 소스 코드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스트링 컴페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워드 값하고 그 문자 배열 워드죠. 이거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문자열 값이 점과 같다면은 같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니까, 반복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자가 점을 입력하면은 중단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비슷한 원리로 사용자가 Q를 입력했을 때 또는 X를 입력했을 때 빠져나가게끔 하려면은 점 대신에 Q 또는 X로 지정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점을 입력하지 않으면은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문자열들을 쭉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을 입력했을 때 출력되는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순으로 해서
마치 Q처럼 자료 구조에 보면 스택과 Q가 있는데 Q처럼 사용자가 먼저 입력한 값이 먼저 출력됐죠. 그런데 중간에 공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 자, 나중에 알 수 있다고 한 이 띄어쓰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띄어쓰기를 안 넣어줬으면은 각각의 단어가 붙어서 나오니까 가독성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 줬네요. This program tests 뭐라고 쓴 거? str 캣이라고 문장을 완성해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점을 또 입력 안 했으면 계속 사용자는 입력을 더 추가로 해줄 수가 있고요. 최종 결과는 두 문에서 최종 결과를 출력한 것이 아니라 두 활문을 다 수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한꺼번에 센텐스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갑자기 이 프로그램 보니까 옛날에 스낵바이트라고 하는 게임이 생각나는데요. 스낵바이트는 어떤 열매를 먹을 때마다 꼬리가 길어지는 뱀이에요. 이 문자열 계속 길어지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실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문자열을 검색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로서 str 캐릭터, str 스트링, str을 두 번 썼죠. 그래서 하나는 문자를 검색해주고 CHR을 캐릭터를 줄여서 CHR로 변기한 거기 때문에 문자를 검색해주는 함수고요. str은 스트링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라서 문자를 검색해주는 함수입니다. 먼저 str 캐릭터 함수는 특정 문자열에서 또는 문자 배열도 가능하고요. 문자 배열이나 문자열로부터 이 함수의 원형에서
보면은 두 번째 매개 변수죠.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지정해 놓은 문자를 검색해서 해당 문자가 있으면은 찾은 위치에 있는 문자의 주소 값을 리턴을 해주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검색해서 두 번째 매개 변수죠. 역시 여기서도 해당 문자열이 있으면은 특정 위치에 있는 해당 문자열의 주소 값을 리턴해 줍니다. 만약에 찾고자 하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문자나 문자열이 없다. 즉 찾을 수 없으면 널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즉 검색을 했는데 있으면은 문자에 해당 문자의 주소를 리턴을 한다. 문자나 문자열의 주소를 리턴한다는 것이고요. 없으면은 너를 리턴합니다. 이론적인 내용만 보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특히 이 문자열 검색하기 학습 내용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 보셔야지 그 이해가 확실하게 잡힙니다. 이번 예제 9-6에서는 리드미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많이 보셨죠? 이 마치 파일 이름 같죠? 메모장으로 작성해 놓은 파일 확장자 보면은 .txt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파일 이름이라고 할게요. 파일 이름을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의 초기값으로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포인터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주소를 특정 주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상태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포인터 P에 저장되는 값은 포인터니까 주소 값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선 str 캐릭터라고 하는 함수 역시 리턴해 줄 때 둘 중에 하나였죠. 주소 값을 넘겨줄 수도 있고 또는 찾는 값이 없으면 널 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str 캐릭터와 str 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인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선 다른 함수들은 주소가 아닌 실제 값을 리턴해 줬지만 스트링 캐릭터와 스트링 함수는 주소 값을 넘겨주기 때문에 포인터를 쓴 겁니다. 실제로 문자를 찾는데 어떤 문자냐? 두 번째 인수가 된다고 했었죠. 점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어디에?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 배열이죠. 문자 배열 파일 네임에 점이 있으면은 그 점이 위치한 주소 값을 반환해 주겠죠. 그래서 포인터 P에 저장을 해주고요. P가 널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발견해낸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찾는 값이 있는 거죠? 널이 아니니까. 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날이에요, 날. 그래서 널이 아닌 경우에는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이 어떤 결과를 출력해줘야 되겠죠? 파일 확장자가 뭐다라고 알려준 거네요. 그런데 파일 확장자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어떻게 출력해주면 될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상식은 있어야 되는데요. 파일 확장자는 뭐예요? 점 다음에 있는 보통 세 글자로 줄여진 그 파일의 포맷을 확장자라고 하잖아요. 물론 네 글자짜리도 있지만 그래서 점 다음에 위치한 문자열들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재 점의 위치는
점의 위치를 주소값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냥 P로 출력하면은 점이 전부터 출력이 돼요. 따라서 1만큼 증가시켜줘야지. 배열이기 때문에 1만큼 증가시켜주면은 다음 인덱스에 해당되는 T부터 TXT 순수하게 확장자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말고 스트링 함수도 있었죠. 스트링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별 파일 네임에서 이번에는 문자열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스트링 함수니까. .txt가 있는지를 검색해가지고 있으면은 주소값을 없으면은 널 값을 있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는 뭔가 정보를 안내해주고자 출력을 해줬는데 파일의 타입은 무슨 타입이다 라는 것을 이때는 자 이번에는 앞서서는 점을 가지고 어떤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점을 참고해서 실제 정보는 txt를 출력을 해준 거고 이번에는 좀 접근 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txt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도록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답정너처럼 먼저 어떻게 보면 if문처럼 .txt가 있으면은 텍스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1대1로 지정을 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gif라고 jpg라든지 해놓으면은 내용도 바꿔줘야겠죠. .jpg를 검색을 했을 때 있으면은 이때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고 이미지 파일이라고 결과를 수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txt는 텍스트 파일을 의미하므로 결과로서 텍스트 파일이라는 내용을 문자열로 그대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특정 변수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결과를 출력을 해줬어요. 자, 문자열 검색하기 프로그램도 실습을 해보시고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점을 가지고 확장자가 뭔지를 찾아낸다라는 게 좀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점과 같은 구성 요소를 구분자라고 합니다. 구분을 해준다. 이 점을 통해서 각각의 이 구성 요소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는 왼쪽은 순수 파일 이름이 되겠고 점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파일의 형식, 포맷이 되겠고요. 자, 이 프로그램도 우리 주소 보면은 시, 군, 구, 동 등이 있잖아요. 그런 단위를 분할을 해줄 때 활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시가 있으면은 시를 찾아서 시 앞쪽에 있는 부분을 출력을 해주면은 시만 따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즉, 어드레스 풀네임을 주어진 다음에 거기서 시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시 앞쪽 부분을 출력을 해주면은 시 단위의 결과를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뿐만 아니라 동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예제 9-6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p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었죠? 예. 이거는 주소값을 1만큼 증가시킴으로써 원래는 p가 포인팅하고 있던 주소가 점이 있던 주소였잖아요. 6번 인덱스에 있던 주소를 포인팅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파일의 확장자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서 순수한 확장자 포맷만 출력을 해준 겁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토큰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 학습 소재가 나와 있는데요. str톡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토큰 함수는 여기서 먼저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는 사람 학생들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토큰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들어는 봤어요? 요즘은 토큰 안 쓰는데 버스 탈 때 교통 이용 요금 대신에 내는 토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토큰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의 토큰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나 문장을 쪼개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단위 상태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큰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두 개가 존재하네요. 일단은 앞에 있는 str이라고 하는 문자열도 되고 문자 배열도 가능합니다. 특정 문자열이나 문자 배열을 뒤에 나오는 이 델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분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구분자 설명을 했었죠? 구분 문자. 그래서 이 구분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토큰 단위로 분리를 해줍니다. 마치 슬라이싱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싱 해서 분리를 해주는데 이 토큰 함수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예상이 되죠? 포인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만일 음, 토큰이 없으면 더 이상 분리가 안 되면 널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토큰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호출해 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니까. 호출해 줄 때 첫 번째 인자로 널로 지정해 두면은 계속해서 다음 토큰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큰이라는 게 이 델림이라고 하는 구분자를 기점으로 해서 먼저 토큰 A를 리턴을 해주면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뒤에 토큰들이 예를 들어서 BC라고 하는 토큰들이 남아 있다고 했을 때 이 남아 있는 토큰들도 계속해서 얻어오려면은 널 값으로 지정해서 첫 번째 인자를 널 값으로 지정해서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제 9-7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자열 토큰 나누기 예제에서는 좀 재미있는 예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락처 보면은 특징이 휴대폰 연락처, 전화번호, 예.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죠. 이 하이픈 단위로 토큰을 분할할 수가 있어요. 즉, 하이픈을 기점으로 해서 하이픈을 만나기 전까지 잘라낼 수 있죠. 또 그 다음부터 또 하이픈을 만나기 전까지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이픈이 바로 구분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매개 변수 중에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하이픈을 지정해 두면은 해당 하이픈을 구분자 역할로 해서 토큰으로 분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토큰의 주소를 반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가 필요한 거고요. 초기 값은 널 값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str 토큰 함수를 이용해서
폰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 문자 배열도 된다고 했었죠. 문자열도 되고 문자 배열도 되고. 로부터 하이픈을 구분자로 해서 첫 번째 토큰을 받아오게 했네요. 그러면 010을 리턴을 해주니까 010을 저장을 하겠고 포인팅 하겠고 그 포인팅 하는 값을 스트링형으로 해서 문자열형으로 출력해 주니 010, 이 010은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토큰 함수를 또 추가적으로 사용했네요. 이때에는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토큰들을 계속 가져오려면은 첫 번째 인자를 널 값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했었죠. 널 값으로 지정해주되 이번에도 구분자를 하이픈으로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하이픈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는 1, 2, 3을 포인팅해 주도록 그리고 P가 포인팅하고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니까 1, 2, 3이 출력이 됐습니다. 문자열이죠. 다운표는 출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문자열이라는 것을 표시하고자 별도로 큰 따옴표로 묶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큰 함수에서도 남아있는 4, 5, 6, 7을 계속해서 얻어오기 위해서 구분자는 하이픈이죠. 하이픈을 구분 문자로 해서 4, 5, 6, 7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포인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P가 포인팅하고 있는 문자열, 정확히 말하면 문자 배열이 되겠죠. 문자 배열의 주소를 이제 가리키고 있으니까 해당 문자 배열의 내용을 출력을 해줌으로써 4, 5, 6, 7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큰 단위로 나눠주면은 010, 123, 4567로 나눠줄 수도 있고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다 그러면은 앞에 생년월일과 뒤에 나오는 성별 코드 이하 자리로 해서 두 개로 또 분리를 해줄 수 있고 등등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0주차죠? 그럼 앞으로 정규 수업은 4주 정도 남았네요. 12, 13, 14. 예. 지금 보니까 교재 진도를 보니까 지금 진짜 많이 나왔어요. 교재 보면 여러분들 지금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뒤에 남아있는 분량 보시면 얼마 안 남았는데 4주 남아 있어서 이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예, 시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해서 진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제 이번에 전반기 과제에 이어서 후반기 과제도 있는데요. 이미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에다 올려놓긴 예, 기재는 해놨었는데 음, 후반기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12주차에 원래 공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미리 공지를 할까요? 근데 어차피 과제 수행하는 기한은 똑같아요. 한 주 앞당겨서 제가 공지를 한다고 해서 한 주가 더 연장되는 게 아니고, 마감일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 마감일이 또 같이 동기화돼서 한 주 앞당겨지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12주차쯤에 공지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2주 뒤에 공지를 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할지를 한번 여러분과 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